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서기투스 하태호입니다. 자, 오늘은 미분 마지막 시간이에요. 미분 마지막 시간이고, 앞 시간에 선생님이 오늘은 이제 변화율에 대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제 변화율 파트에는 속도와 속도가 같이 들어있거든. 그래서 오늘은 속도와 속도랑 변화율을 마지막으로 설명을 할 거고, 그러면 오늘이 미분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미분이 뭐야 라고 말하면 미분이 뭐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제 거기까지 선생님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오늘 수업을 하기 전에 미분은요, 여러분, 선생님 예전에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누가 만들었지? 우리가 배웠던 거로는 지금 뉴턴이 미분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미분은 신기하게도 여러분 2명이서 만들었어. 근데 그 2명은 같이 만든 게 아니라 각자 만든 거야. 각자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뉴턴이야. 그 뉴턴은 사실 뉴턴이 먼저 미분을 만들기는 했다라고 하는데,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이 있었어. 라이프니츠라는 사람도 미분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두 사람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너도 나도 같이 미분을 만든 거야. 그래서 뉴턴이 먼저 만들었는데 발표는 라이프니츠가 먼저 했거든. 그러니까 막 뉴턴이 나중에 막 라이프니츠가 내 거 뺏겼니 안 뺏겼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 2명이 만든 거예요. 2명이 만들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무슨 프라임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예를 들면 f 프라임 x, y 프라임 이런 거 얘기하던 거 있잖아, 그렇지? 이건 누가 썼냐면 이 프라임이라는 걸로 미분했다라는 걸 표시를 했는데, 이게 누가 쓴 거냐면 뉴턴이 이렇게 썼었거든. 뉴턴이, 알겠지? 그러면 미분 기호에는 이렇게 프라임이라는 거 말고 이런 것도 있어. dy, dx 분수 같죠, 여러분? dx분의 dy 같이? 근데 이걸 dx분의 dy라고 읽는 사람도 있는데 틀린 거야. 그 사람은 미분 기호도 제대로 모르고 가르치는 거야. 이걸 읽기를 dy, dx라고 읽는 거야. 그러면 이건 뭐냐면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은 미분했다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프라임 쓴 것도 미분했다라는 거고, dy, dx 이렇게 쓰는 것도 미분했다라는 거야. 어떤 걸로 써도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그렇다 치고 그 얘는 왜 미분했다라는 의미냐 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미리 얘기를 좀 해주고 오늘 과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 dy, dx라는 게 뭐냐면, 선생님이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미분 계수, 즉 순간 변화율이라는 걸 설명을 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했었냐면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했었단 말이야. 기억나죠? 그쵸?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했었어.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 뭐랑 똑같더라? 결국은 직선의 귤기랑 똑같더라. 그치? 그 직선의 귤기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서 델타 x분의 델타 y다 이렇게 썼던 게 기억이 날 거야. 이 x라는 거는 변화량이라는 뜻이었거든. 그치? 그래서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해서 이게 평균 변화율이었는데, 얘가 미분 계수, 즉 순간 변화율로 바뀌는 과정이 처음에 이런 그래프 그렸던 거 기억나지, 여러분? 여기 a, fa, b, fb 이렇게 있었는데 이 점이 점점 여기에 가까워져서 이 델타 x라는 게 점점점 어디에 가까워지더라? 0에 가까워지더라 라고 했던 게 미분 계수 설명을 했던 내용이었었거든. 맞아? 그럼 봐봐, 결국에는 x의 변화량이 점점 더 0에 가까워지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쌤 아직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는데 미분을 영어로 디퍼런셜이라고 그래요. 디퍼런셜. 그래서 D로 시작을 한단 말이야. 디퍼런셜 이렇게 쓰는 거 있거든, 미분을. 그래서 얘를 dy, dx로 선생님이 바꿔서 쓰는 거야. 이 dy, dx라는 거는 델타 x분의 델타 y에서 온 거야.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인데, 이 디퍼런셜은 말 그대로 미분, 말뜻만 그대로 보면은 엄청나게 작게 쪼갰다라는 거거든. 작게 쪼갰다라는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x가 정말 조금 변한다라는 뜻이야. x가 정말 조금 변한다. 그래서 이 기호가 라이프니츠가 왜 이렇게 이걸 미분했다고 썼냐면은, 여기는 디퍼런셜의 d를 갖다 쓴 거예요. 그래서 dx라는 것은 x가 정말 조금 변했다라는 거야. 이해되겠지? x가 엄청 잘게 쪼갠 거니까 엄청 조금 변했다. 그래서 델타 x가 0으로 간다랑 어떻게 보면 같은 개념이 되는 거야. 이해되겠지? 그럼 x가 엄청 조금 변했으니까 y도 엄청 조금 변하겠지, 그치? 그래서 dy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걸 dx분의 dy라고 읽는 사람들이
원래 델타 x분의 델타 y니까 이 x 변화량이 너무 작아서 델타를 d로 바꿔서 dx분의 dy로 썼다 라고 아마 알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 근데 이거는 물론 분수에서 출발은 되었지만 결국 이 자체를 미분 기호로 쓰기 때문에 dy, dx라고 우리는 읽는 거야. 그래서 얘가 뭐랑 똑같은 거냐면 y 프라임 또는 f 프라임 x랑 같은 의미를 갖는 거라고. 뭐 이런 건 책에도 없고 아마 선생님들이 설명도 안 해줄 거야. 근데 이런 뭐 사연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앞으로 y 프라임과 dy dx는 똑같다. 그럼 dy dx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다라는 것도 여러분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 그치? 그리고 이걸 정확하게 의미를 하자면 우리가 y 프라임이라는 것도 사실 이랬어. y는 뭐 x에 관한 식, 뭐 x제곱 더하기 3x 예를 들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y 프라임이라는 건 뭐냐면 y가 x에 관한 식이잖아. 그치? y가 x에 관한 식이니까 y를 x에 관해서 미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뜻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이거 2x 더하기 3으로 썼잖아. 그치? 그럼 앞으로 dy dx라는 건 어떤 의미다? dy dx라는 거는 y가 원래 x에 관한 식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y를 x에 관해서 미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를 y 프라임이라고 쓰지 않고 그냥 dy dx는 이렇게 써도 된다고. 똑같이 2x 더하기 3 이렇게. 이해되겠어? 그렇다면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겠네. 만약에 꼭 변수가 x, y만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어떤 길이가 있어요. 길이를 보통 L로 쓰죠. 길이는 시간에 따라 막 변한대. 시간이 지나면 길이가 길어졌다 짧아졌다 변한대. 그럼 만약에 시간이니까 t에 관한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야. 만약에 뭐 4t, 뭐 4t 3승 더하기 뭐 9t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잖아. 그러면 나는 이게 뜻이 뭐라고? y가 x에 관한 식으로 돼 있을 때 그치? y를 x에 관해서 미분했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만약에 그냥 내가 이런 걸 썼다 쳐봐. 이게 사실 오늘 나올 내용인데 만약에 dl, dt 이런 게 있으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dl, dt가 있으면 l이 원래 t에 관한 식이었던 거야. l이 t에 관한 식이었던 거야. 근데 이 l을 t에 관해서 미분했다 이런 의미고 얘는 사실은 여기서 y 프라임이랑 dy dx가 똑같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보려면 l 프라임하고 똑같다. 그래서 12t제곱 플러스 9t가 된다. 알겠지? 뭐 이런 개념도 여러분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어디? 9. 9. 자 이렇게. 무슨 말인지 할 수 있겠지? 이런 건 여러분 책을 봐도 여러분 없는 내용이니까 선생님 설명을 좀 기억하면 좋겠다. 그쵸? 왜 그렇게 되는지 궁금증. 그치? 자 그러면 오늘 속도, 가속도, 그 다음에 변화율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한번 해볼 건데 내용이 여러분 간단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서로는 좀 길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고 끝낼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속도, 가속도가 뭐냐면 여러분 봐봐. 일단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게. 평균 속도라는 게 있어. 평균 속도. 여러분 평균 속도는 전체 걸린 시간을 그치? 전체 거리가 있고 그래서 이 전체 거리를 전체 시간으로 나누면 평균 속도가 되는 거였거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앞에 봤던 게 평균 변화율은 뭐였어? 그럼 평균 변화율 전체 y가 변한 걸 전체 x가 변했던 걸로 바꿨던 거야. 그치? 그러면 변화율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봐. 평균 변화율이 있었어. 평균 변화율은 뭐였다? 쉽게 말하면 전체 y의 변화량을 그치? 전체 x의 변화량으로 나눴던 거란 말이야. 맞아?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뭘 유도했었다고? 순간 변화율. 순간 변화율이 다른 말로 뭐였지? 미분 계수. 그치? 미분 계수. 이거는 뭐 방금 말했잖아. 뭐 쉽게 말하면 y가 진짜 조금 변한 거를 x가 진짜 조금 변한 양으로 나눈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러면 평균 속도가 있잖아? 그러면 순간 속도도 있겠지. 순간 속도. 그치? 그럼 순간 속도도 같은 개념인 거야. 순간 속도라는 것도 여러분 전체 거리를 전체 시간 나누는 게 아니라 여기 결국 뭐가 되겠어? 아주 잠깐의 거리를 아주 잠깐의 시간으로 나눈다라는 개념인 거거든, 여러분. 이해되겠지? 아주 잠깐의 거리를 아주 잠깐의 시간으로 나누겠다라는 거야. 같은 의미가 될 거야, 같은 의미. 그럼 여기 이제 이게 어떻게 표현될 거냐는 걸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한번 해볼게. 알겠지? 자, 본다면 여러분 봐봐.
속도와 가속도인데 자 우리가요 여러분 이제 속도나 가속도를 지금은 어디서 볼 거냐면 그냥 수직선 위에서만 볼 거야. 수직선 위. 이해되겠지? 수직선 위에서만 볼 거야. 그래서 어떤 수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수직선을 움직이고 있는 어떠한 점 P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점 P. 이해되겠어요? 수직선 위로 움직이고 있는 어떠한 P가 있다고 얘의 좌표를 X라고 한번 해볼게. 근데 이 P의 좌표가 시간 T에 의존하고 있는 거야. 즉 T에 따라서, 즉 시간에 따라서 X의 좌표가 바뀐단 말이야.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면 이 X는 쉽게 말하면 위치가 되는 거지. 위치. 혹은 다른 말로 나중에 거리도 될 수 있어요. 거리. 알겠지? 그럼 이 위치 X라는 애는 어떤 T에 관한 식, FT라고 좀 써볼게. 예를 들면 뭐 T제곱 더하기 3T 이런 식으로. 이해되겠어? T에 관한 식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야. 위치. 이해되겠어? 다시 봐봐. 여러분 평균 변화율을 사실 극한의 개념을 썼던 건데 아주 짧은 시간으로 아주 짧게 X가 변하는 걸로 바꾸면 순간 변화율을 바뀐다 그랬거든. 평균 속도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X가 시간에 관해서 움직이는데 엄청 짧은 시간이지. 쉽게 말하면 만약에 뭐 4초일 때의 속도가 얼마냐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4초일 때 속도가 얼마냐 이런 걸 물어볼 수가 있다고. 이해되겠어? 4초일 때 속도가 얼마냐라고 물어본다면 결국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위치를 쉽게 말하면 미분하는 거야. 위치를 미분을 하는 거야. 자 이게 다시 써보면 dx x가 t에 가는 식으로 나와 있잖아. 얘를 dt 이렇게 쓸 수도 있는 똑같은 말인 거거든. 그럼 얘가 결국 뭐가 되냐면 f 프라임 t가 된다는 얘기야. f 프라임 t 무슨 말인지 할 수 있겠어? f 프라임 t 즉 우리가 여러분 위치라는 것을 위치가 앞으로 주어져 있을 거야. 어떤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어떻게 주어진다라고 x는 t에 가는 식으로 주어져 있잖아. 그럼 이때 우리가 뭘 구하고 싶다고 여러분? 그때 어떤 순간의 속도를 구하고 싶단 말이야. 앞으로 책에서 속도를 구하시라고 하면은 그 순간의 속도를 얘기하는 거야. 순간 속도 알겠지? 그 순간 속도는 뭐? 위치를 미분함으로써. 즉 이게 dx, dt랑 똑같잖아. 그치? 이게 뭐야? x가 t에 관한 식으로 표현되어 있었는데 x가 정말 조금 변할 때 그러니까 t가 정말 조금 변한 거 분해 사실 x가 정말 조금 변한 거잖아. 그게 순간적으로 원래는 시간의 변화량분의 x, 위치 또는 거리의 변화량은 평균 속도거든. 근데 그걸 너무 작은 시간 동안 작은 그 변화량으로 나누니까 이게 순간의 속도가 되는 거라고. 이해되겠어? 그래서 결론이야. 위치를 뭐 하게 되면 미분하게 되면 즉 dx, dt는 여기서 f't와 똑같은데 얘가 결국 뭐가 되는 거라고? 얘가 속도가 되는 거예요. 속도. 이해되겠어요? 속도. 즉 위치의 변화량이 속도의 개념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너무 쉬워. 앞으로 여러분 그냥 문제 풀 때 속도 구하세요 하면 그냥 그 미분하면 되는 거야. 미분하면. 자 예를 들어 볼게. 실제로 만약에 수직선을 움직이는 어떤 공이 있었는데 이 공은 만약에 이렇게 됐다 볼까?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t라는 위치에 있대. 무슨 말이 되겠어? 그럼 실제로 t의 0집으로는 어디야? 0이지 0. 그러니까 얘가 가만히 있을 때는 예를 들면 이렇게 원점에 있던 점이라고. 알겠지? 근데 얘가 만약에 3초일 때의 속도는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잖아. 3초일 때 속도? 그럼 얘를 미분해. x를 미분하니까 x 프라임이라고 쓸 수도 있을 거고 dx, dt라고도 쓸 수 있는 거야. 똑같은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t 플러스 4가 되죠. 그럼 여기 이제 t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이해되겠지? 그래서 3을 집어넣으니까 얼마? 마이너스 2. 즉 3초일 때 속도는 마이너스 2야. 선생님 그러면 속도의 마이너스가 뭔가요? 라고 하면은 우리가 x축 양의 방향으로 가는 거를 속도에서는 플러스라고 얘기하는 거고 x축 어디? 음의 방향으로 가는 것을 속도를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속도가 실제로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거는 x축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이해되겠지?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하면 속도는 일단 끝난 거야. 여러분. 다시 위치나 거리가 주어지면 그 식을 뭐 한다? 미분하면 뭐가 된다? 속도가 된다. 알겠지? 그러면 가속도라는 건 뭐냐면 가속도라는 거는 속도가 어떻게 변하느냐라는 거거든. 속도가 어떻게 변하느냐? 알겠지? 가속도는 속도가 어떻게 변하느냐 즉 속도의 변화율이야.
속도의 변화율. 이해되겠어? 그래서 다시 여기 보면 위치가 x가 f 프라임 t로 표현되어 있을 때 우리가 속도라는 보통 벨로시티에서 v라고 쓰거든요, 여러분. v. 그래서 얘를 미분해주면 이게 속도가 되는 거고, 그러면 가속도라는 거는 a라고 쓴단 말이야. a라고 쓰면은 얘는 뭐 속도의 변화율이기 때문에 이 속도인 식을 한 번 더 미분하면 돼. 아직 여러분들 이런 거 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쓰면 이거 더블 프라임이라고 했거든. 얘를 한 번 더 미분했다는 뜻이야. 그럼 또 한 번 미분하면 얘가 가속도가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니? 왜? 가속도라는 건 뜻이 속도의 변화율이니까. 그럼 속도를 미분해서 쓰면 된단 말이야. 그게 가속도라고. 그럼 이 상태에서 3초일 때 속도는 3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였거든. 가속도는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이 식을 또 미분하면 돼. 이 식을 또 미분하면 얼마가 나와? 그냥 마이너스 2지. 얘 가속도는 마이너스 2라는 거야. t를 집어넣을 게 없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자, 속도, 가속도, 위치 또는 거리의 관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지? 자,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또 미분하면 가속도. 됐죠? 너무 쉽지. 그치? 자,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 속도, 가속도에 대한 얘기는 이제 넘어가고,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책 보면 바로 풀 수 있어. 이거 알면 바로 풀 수 있어. 자, 이렇게 해서 문제 연습을 여러분들 해보시고, 이번에는 선생님이 변화율에 대한 얘기도 해볼게요. 변화율 개념도 사실은 선생님 설명 다 한 거야. 변화율 개념도 설명 다 한 게 뭐냐면, 변화율, 속도가 여러분, 속도는 위치의 변화율이야.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율이야. 그러니까 변화율은 선생님 사실 이미 설명한 거거든. 알겠지? 근데 책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건 이런 게 있어, 이제. 길이의 변화율, 그 다음에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이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여러분 호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호수에다가 돌멩이를 하나 탁 던져봐.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원이 동심원 이렇게 일면서 원이 커지지, 그치? 맞아요? 원이 이렇게 커져간단 말이야. 근데 원이 커지는 것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원이 커지는 게 아마 다를 거거든? 예를 들면 내가 돌을 던졌어. 딱 2초일 때 원은 얼마큼 커졌을까요? 이런 거 있잖아? 원 넓이가 얼마큼 커졌을까요? 그거는 뭐? 원 넓이의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겠지? 또는 선생님이 뭐 있을까요, 여러분? 막대풍선 있잖아, 막대풍선. 후 불지. 그럼 뒤로 쭉 길어지겠지, 그치? 그럼 선생님이 후 불 때, 불고 나서 1초가 지났을 때 아마 길이가 길어지고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럼 그 1초인 순간의 길이가 얼마큼 길어졌을까? 하는 건 길의 변화율이야. 무슨 말인지 할 수 있겠지? 혹은 또 뭐 어딘가 뭐 있겠지, 뭐 비커 같은 데다 선생님 물을 붓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내가 물을 부은 지 뭐 5초 지났을 때 부피는 얼마큼 변했을까요? 하는 게 부피의 변화율이에요. 이해되겠어? 그럼 그런 길이나 넓이나 부피는 역시 뭐로? 보통은 시간에 관한 식으로 표현된다고? 예를 들면 길이 L은 뭐 t에 관한 식, 뭐 t제곱 다 빼기 4t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고. 혹은 넓이 S는 뭐 어쩌고 t에 관한 식, 혹은 부피라는 것은 t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표현된단 말이야. 이해되겠지? 그러면 봐봐, 이때 만약에 그러면 순간적으로 우리가 변화율이라고 하잖아요. 변화율, 여러분. 변화율이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얼마큼 변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이것도 첫 시간에 설명했거든. 나중에 선생님이 변화율이라는 말을 쓸 건데 사실은 그 앞에는 순간이라는 말이 생략된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변화율이라는 거는 결국 뭐랑 똑같다? 너도 미분계수라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결국 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 미분해서 뭐 집어넣기, 그냥 이 과정인 거야. 이 과정. 이해되겠지? 그럼 봐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결국 길이의 변화율은 얼마예요? 라고 하는 것은 dl, dt를 계산하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L'을 계산하라는 거야. 이해되겠지? 오케이? 자,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했어요. 코가 길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뭐 t초가 지나고 나면 여러분 코는 이렇게 길어집니다. 이거야. 그럼 내가 거짓말을 하고 7초 있다가 내 코 길이는 얼마예요? 아니, 내 코 길이가 얼마인 게 아니라 코 길이는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길이는 어떻게 변했나요? 라고 묻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지. 이걸 그냥 계산해. 미분하니까 2t 빼기 4야. 됐어? 그러면 내가 7을 집어넣어볼까? 왜? 7초라고 했으니까. 그럼 7 집어넣으면 4 빼기 4. 7초 후에는 이 길이의 변화율이라는 건 10이야. 내 코는 7초일 때 10만큼 길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여러분? 변화율이 여러분, 이거 뭐 계속 길어지는 거네. 시간이 지날수록. 그냥 거짓말 하지 말란 말이야. 알겠지? 마찬가지야. 풍선을 불었어요. 풍선을 불었더니 부피가 변합니다. 어떻게? t 상승 더하기 2t 이렇게 부피가 변합니다. 그럼 내가 풍선을 불기 시작한 지 2초 후에 풍선의 부피의 변화는 얼마일까요? 라고 하면은 그냥 미분하면 된다고. 그냥 뭐 봐봐. dv dt를 계산하면 됩니다. 다시 이게 무슨 뜻이라고? 부피라는 것이 t에 관한 식으로 주어져 있다고. 알겠지? 그럼 이거는 뭐? 시간이 정말 조금 변할 때 부피는 얼마큼 변했습니까? 라고 하는 변화율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럼 결국 이건 뜻이 뭐라고? v를 t에 관해서 미분하시오 이런 뜻이라고. 그래서 얘가 미분하게 되니까 3t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네? 그치? 그럼 내가 풍선을 불기 시작해서 2초 후에는 2를 집어넣을까? 12 플러스 2 하니까 14. 2초 후에는 부피가 14만큼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겠지? 오늘은 뭐 딴 건 얘들 것도 없어요.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어쨌든 쌤 설명 지금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속도, 가속도 하는 것도 일종의 다 변화율이야. 변화율.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우리는 변화율 5개를 그냥 본 거야. 뭐? 속도, 아니 그러니까 속도라는 거는 위치의 변화율이다. 알겠지? 그 다음에 가속도라는 거는 속도의 변화율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길이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 요 5가지가 였다고. 그 5가지는 여러분 지금까지 배웠던 거랑 말만 달랐지 결과적으로 뭘 계산하는 거였어? 미분 계수 계산하는 거다. 똑같다라는 거야. 변수가 x, y였던 게 뭐 l, t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만 있는 거야. 그냥 미분해서 계산하면 된다가 선생님 오늘 결론입니다. 알겠지? 결론이고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 이것만 알게. 이제 미분은 우리 끝났거든 이제. 그러면 어디 가서 여러분 미분이 뭐야? 라고 물어보지. 미분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최고 무식한 답이 잘게 나누는 거예요. 미분. 잘게 나누는 거예요. 알겠지? 한자 뜻 그대로 보면은 잘게 나누는 게 맞지만 미분이라는 것은 뭐다? 순간 변화율이다. 말 뜻 그대로 하면 아주 짧게 얘기하면 순간 변화율이다. 즉 뭐? 어떤 아주 찰나의 순간에 그것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하는 것이 바로 미분인 거야. 이해되겠어? 그래서 접선이라는 것도 배운 거야. 그 순간의 접선의 길이가 어떻게 되냐는 거는 그 순간에 결국 이 그래프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변화율을 구한 거야. 이해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미분이 뭐야? 라고 하면은 순간적으로 변화한 것을 관찰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세요. 알겠죠? 그러면 미분 잘 배웠네? 라고 아마 얘기할 것 같아.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오늘 이거 한 거. 이거 여러분 미적분 배우면 이제 뭐 DL, DT 이런 거 좀 많이 써. 프라임도 쓰지만 이걸 좀 많이 쓰게 되거든? 그래서 이것도 좀 같이 알아두시고.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미분이 끝이고, 그럼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적분을 하게 되는데, 적분은, 과정 자체는 그냥 미분을 거꾸로 하는 거야. 미분은 역연산인데, 그래도 또 적분에서 그 좀 뭐 필요한 개념이라든지, 또 적분의 정의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걸 왜 배우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쌤이 좀 한번 해볼 거고, 미분은 적분보다 내용이 좀 적습니다. 한 4번? 뭐 길어봐야 5번 정도면 적분이 아마 끝날 거예요. 그래서 미분 오늘 다 정리됐으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적분으로 쌤과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